경제뉴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롱원이었습니다. KBS 네, 자 이제 돈은 풀었습니다. 필요하면 또 푼다고 합니다. 한미 통화 수합도 했으니까 원화 가치가 급락할 위험도 줄었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위험이 뭘까요? 쏟아지는 정보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한두 가지 핵심 포인트에만 한번 집중해 봅시다. 첫째, 경제 위기가 아니냐는 공포는 코로나19가 촉발한 겁니다. 미국과 유럽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속도가 가파른데 이게 좀 평평해지기 시작하는 구간, 시장은 그걸 가장 먼저 알아챌 것 같습니다. 둘째, 코로나19와 함께 주식시장을 붕괴시킨 게 뭐였죠? 유가 폭락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감산 합의가 실패했다는 소식 때문이었죠. 그래서 유가를 좀 봐야겠습니다. 정말 러시아나 사우디가 미국 셰일 컴퍼니들 망할 때까지 치킨 게임을 할지 아니면 미국과 정치 경제적으로 타협을 할지. 제가 늘 말씀드렸죠. 세상에 순수한 경제 논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경제란 늘 정치 경제학이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령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령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같이 갑시다. 경제방송 아무거나 들으면 큰일 납니다. 듣고 또 들어도 탈이 나지 않는 최경령의 경제쇼. 네, 오늘 초대 패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오늘 초대 패널은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코로나19가 지금 미국, 유럽으로 번지면서 상황이 많이 급변했습니다. 지난번에 한 달 전에 나오셨을 때는 이제 중국이 난리였는데 일단 지금 상황 중국은 완전히 잡힌 거죠? 중국은 뭐 누적 그 확진자가 8만 명이다 그래서 굉장히 공포스러운데요. 예. 그 어제 기준으로 보면은 이 완치자가 이미 7만 명입니다. 그래서 사망자를 빼고 나면 현재 환자가 7,263명이고요. 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확진자의 순증이 중요한데 예. 이게 이제 30명대로 줄었고 30명대. 네, 예. 사망자는 이제 8명 정도로 갔고요. 이제 좋은 뉴스 중에 하나는 그 발병의 근원지였던 이제 후베이성이 예. 우한이 있는 예. 여기에 확진자 순증이 이제 제로가 됐다는 거죠. 더 이상 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중국은 이제 안정기에 들어갔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그렇게 우한이 난리더니 이게 한 3개월 지나서 이렇게 된 건가요, 결국? 아닙니다. 그렇게 오래 간 건 아니고요. 예. 정부가 이제 액션을 취하고 나서 예. 그 3주에서 4주 정도의 이 확진자 피크가 들어왔고 그 이후부터 이제 한 2주, 한 3주 안에 지금 안정화, 확진자 추가 증가 제로가 나온 거죠. 우리는 왜 그렇게 길게 느껴질까요? 이게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데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나 유럽도 그렇게 타이트하게 사람들 통행을 좀 금지시키고 그러면 중국처럼 잡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중국은 이제 사회적 통제력이 워낙 강한 나라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인구 통제가 확실하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2주간의 격리 그리고 1주간의 이제 관찰. 예. 이 3주를 뭐 정부가 나서서 그 완벽하게 사실은 통제를 했다. 그렇죠. 그래서 3주간 완전히 이제 경제고 뭐 이제 교통이고 다 이게 스톱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그런 희생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로 중국 발표 자료를 믿을 수 있는지 데이터 신뢰할 수가 있는지 이런 말씀을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뭐 데이터 자체는 뭐 어느 나라건 그
여러 가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예. 통계라는 것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중국 데이터는 그 수치 절대의 수준보다는 트렌드를 읽고 파악하는데 예. 그것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이게 얼마나 늘었다가 줄어드냐 하는 것 거기다가 의미를 줘야 되겠고 그 절대적인 숫자가 공이 하나 안 붙냐 덜 붙냐 그거는 뭐 nobody knows죠. 그렇죠.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로서는 예. 이제 그러니까 예리한 관찰하고 이 치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뭐를 치팅하고 있는 것인지 갑자기 숫자가 이게 15,000명이 확 늘었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그 중국 통계에서도 갑자기 이제 15,000명이 늘었다가 이 안정화되는 걸 놓고 보면 예. 뭐 거기는 매니플레이션의 냄새가 풀풀 났었던 거죠. 일본도 사실은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가 동기간에 좀 늘었다면 전년 대비 이거는 사실 좀 의심해 봐야 되는데 뭐 관련된 통계를 전혀 안 내버리니까 일본은. 그래서 이번에 뭐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폭탄이 될 수 있는 것이 일본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일본의 숫자가 저렇게 낮을 수가 없는데 좀 이상해요. 예. 그래서 뭐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사를 안 하든지 검사를 안 하든지 통계 자료를 발표를 안 하든지 그런 건데 예.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언젠가는 터지게 될 건데 아마 잠재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최근에 이탈리아가 그랬듯이 이제 그런 현상이 일본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은 배제할 수 없겠죠. 그렇죠. 거기다 이제 일본은 계속 아니라고 그러다가 이렇게 계속 주장하면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올림픽까지 했는데 뭐 그런 일이 터진다면 정말 국제적인 신뢰는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증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증시가 다행히도 좀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7% 정도 올라와서 1566인데 증시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투자는 뭐 네. 심리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번 그 증시 폭락은 코로나19가 유발했다고 하지만 증시에서 아주 밀접하게 관찰한 건 변동성입니다. 변동성. 볼라탈리티를. 예. 그래서 이게 빅스 지수라고 하는 변동성 지수가 2008년 이후에 최대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에 최대였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주가의 하락도 뭐 거기에 버금가는 정도로 이제 폭락을 단기간에 이제 한 것이고. 예. 그래서 2008년의 대폭락은 이것은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 레버리지가 돈을 많이 빌려서 이제 이게 터진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게 변동성에다가 베팅한 이제 알고리즘 투자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 변동성을 그러니까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부채가 높아지면서 성장률이 낮아지니까 예. 증시의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죽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작은 변동성을 이거를 2배, 3배, 4배 레버리지를 걸어서 변동성에 베팅을 하는 금융상품들이 이제 퀀트 펀드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그 블룸버그가 집계한 거 보면 1조 5천억 달러. 1조 5천억 달러? 예. 그리고 이제 뭐 미국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그 일거래의 예. 주식 거래량 중에서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이런 이 알고리즘 트레이딩 이것하고 연계가 돼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게 그 변동성이 이제 변화가 생기면 예. 이것들이 크게 샥을 받을 수가 밖에 없고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변동성을 오히려 추구하는 펀드들이네요. 이 그렇죠. 펀드들은. 그래서 그 변동성이 일정한 밴드 안에 있을 때는 이것이 낮을 때 사서 높을 때 팔고 높을 때 사서 낮을 때 팔고 이런 식의 이 그 단기적인 수익 추구가 가능하지만 예. 이것이 밴드를 벗어나 버리면 그렇죠. 이제 프로그램이 알아서 계속 사든지 계속 팔든지 해버리니까 이것이 이제 그 가격을 또 떨어뜨리게 되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또 팔게 되고 일종의 ELS처럼 기준선 이하로 가면은 그냥 그렇죠. 자동적으로 팔게 되는 그런 거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예. 그것이 이제 반대 매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있고 또 이제 담보 부족 계좌들의 마진콜이라고 그러죠. 뭐 미국도 돈 빌려서 워낙 질렀기 때문에 주가가 예. 단기간에 20% 30% 빠지게 되면 전부 마진콜에 담보 부족에 다 해당이 되죠. 그럼 담보 부족이든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아침에 동시호가의 하한가로 주문을 내게 돼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주가를 또 떨어뜨리고 그게 떨어뜨리니까 또 이제 마진콜이 걸리고 변동성이 또 커지니까 알고리즘도 또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 일직선으로 주식이 이렇게 떨어진다. 그것은 아마 최근 뭐 10년간, 20년간 볼 수 없는 사안인데 그 지금하고 똑같은 패턴이 바로 이제 87년 그 블랙 먼데이 때 네. 그때하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때는 이제 프로그램 트레이딩이고 지금은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예. 아마 이번에 사고를 친 일직선으로 이제 급락하는 그런 문제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사실 제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을 8시 한 40분쯤에 보니까 그 장외 거래가잖아요. 그 시간대에 그런 장난을 좀 치더라고요. 보니까 15% 정도 하락된 수준에서 가격을 코스피에 있는 아주 대형 우량주들도 그렇게 걸어놓고 있던데 그런 것들이 이런 하락장에서 과도한 하락장에서 오히려 매도를 부추기는군요.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보십니까? 증시는 V자형으로 이렇게 푹 떨어졌으면 V자형으로 반등할 가능성도 그러면 조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론상으로는 V자인데 예. 이게 V가 될 수도 있고 W가 될 수도 있고 U가 될 수도 있고 L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심리가 만든 시장의 실패이기 때문에 뭐 시장의 실패가 있으면 항상 정부가 보이는 손이 들어가서 이걸 해결하는데 그 보이는 손의 강도가 이제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게 L인지 W인지 V인지로 결정이 되겠죠. 예. 그렇군요. 이게 그 좀 역사적으로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아까 87년 블랙 먼데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다른 때 오히려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랄지 사스 때랄지 이런 때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때하고 사실은 조금 다른 것은 예. 이번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시장 내부적인 이제 충격에 이것이 난리가 난 것이고 그것이 실물에서 이게 부도가 났다거나 금융사고가 터져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시장 내부적인데 이게 결국은 그 심리인데요. 그런데 뭐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놈이 바로 돈입니다. 주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예. 이제 우리는 지금 제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실물 경기의 침체를 이게 선반영을 한 거죠. 선반영했다. 예.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은 미국의 IB들이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뭐 골드만삭스나 뭐 이제 JP 모건 같은 걸 놓고 보면 어젠가요? JP 모건이 아주 살벌한 예측치를 내놨습니다. 예. 뭐 2, 4분기에 미국 GDP가 마이너스 14%, 또 1, 4분기에 중국 GDP가 마이너스 40% 이렇게 빠질 거다. 물론 이제 뭐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측은 이야. 뭐 이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이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14%요? 그렇죠. 그런 식의 이제 아주 살벌한 예측을 이제 했고 예. 또 누가 봐도 그 중국의 1, 4분기, 미국의 2, 4분기는 뭐 GDP가 이게 뭐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것에 대한 우려가 예. 시장에 굉장히 깊이 반영이 된. 그래서 물론 나중에 이것이 정부가 이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 이 경기 부양책을 썼냐에 따라서 이 숫자는 달라질 겁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마켓은 정부가 손대기 전에 예. 먼저 당한 이제 두려움이 그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막상 지금 이제 JP 모건은 그렇게 예상을 하긴 했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공포에 질려서 던졌다라고 보면 그 수치가 나오면 또 공포스럽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시장은 먼저 선반영을 해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이동 제한이나 사회적 격리나 지금 국가적 격리를 시장이 항상 뭐 주식시장이라는 게 보면 예측력이 뛰어납니다. 예. 지난 놓고 보면 아하 그래서였구나. 이제 그게 보여지죠. 그래서 그 공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빅스 지수가 그걸 얘기를 하는데 빅스 지수가 이제 연 이틀 3일째 예. 피크 치고 조금 내려오는 80대에서 지금 72까지 예. 조금 떨어진다는 것은 시장이 조금 이제 각국 정부들의 그런 그 대응책에 조금 이제 관찰을 하거나 안도를 하는 쪽으로 간다.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빅스 지수가 이제 볼러털러티 인덱스 예. 이렇게 되는데 이 빅스 지수가 현재 상황과 그러면 코로나19 이전 상황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높기는 높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한 10에서 20 정도 수준에서 보통 때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가 진행이 됐을 때도 미국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다가 예. 이제 최근 들어서 이것이 이제 80대까지 80? 2008년 그 예. 레벨까지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갔던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조금 떨어져서 그 최근 한 2, 3일간 약간 떨어지는 거고 이게 정상화되려면 한 20대까지는 떨어져야 떨어져야. 이게 예. 안정화돼 있다고 볼 수가 지금 있죠. 그러면 한 72. 아, 높네요. 높습니다. 예, 굉장히 높네요. 아직 이제 공포의 예. 한가운데 있다고 봐야죠. 예. 일단 그러면 각국은 뭐 금리 인하도 하고 미국도 계속 돈 푼다고 하고 그러는데요. 이게 효과가 막 팍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던데. 근데 이제 뭐 예.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예. 그 금융을 보면은 이제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었을 때 이것이 실물 경기에 이펙트를 주는 것은 9개월에서 12개월의 타임래그가 있습니다. 아, 시차가 있기 때문에 예. 금리 내린다고 해서 바로 심리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실물 경기에는 금방 안 된다. 아, 바로 돈이 돌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조금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금리를 1%를 확 내렸는데 왜 시장이 이제 화끈하게 안 돌아서냐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사실은 CPI 물가지수를 감안하면 이미 마이너스 금리에 들어와 있는 거죠. 아, 실질 금리가. 그러네요. 그래서 금리가 뭐냐 그러면 결국은 돈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돈의 가격이 제로라거나 마이너스라는 것은 돈값이 없다는 거죠. 예. 돈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보통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리퀴디티 트랩, 그 유동성 함정이 이미 빠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래서 금리 가격 기능을 갖고 조절하는 것은 이것은 심리 효과. 정치적으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런 유동성이 함정에 빠졌을 때는 금융정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재정정책을 쓰죠. 예. 그래서 재정정책이 월등히 더 이제 그 유효한 전략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금리 내렸으면 됐지 지금 1조 달러 이제 재정 지출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 이제 금융 정책은 어떻게 보면 드라이브 샷이고 예. 실제적으로 도움되는 거, 돈 따는 거는 바로 이제 아이언샷 하듯이 예. 그 금융 정책이 아닌 재정 정책으로 예. 지금 이번 대응을 한다. 예. 이게 아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골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은데, 예, 드라이버는 그냥 멀리 날리면 되는 거지만 아이언샷은 아주 정확하게 그린에 딱 갖다 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정 정책으로 타겟팅을 해서 어떤 분야를 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맞죠? 예, 네. 저도 골프를 좀 압니다. 일단 문자를 좀 받고 그다음에 이제 증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죠. 일단 하락폭 있지 않습니까? 하락폭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는 그래도 좀 코로나19를 잘 막은 것 같은데 하락폭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그 확진자 숫자를 우리가 가장 빨리 이제 예. 높인 건 틀림없는데 예. 우리가 전 세계에서 사망률은 지금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안심을 좀 해줘야 되는데 시장이 그렇게 우리한테 알레르기 반응,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것은 우리 업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우리 금융위기 때 전 세계에서 우리만큼 금융시장을 완벽하게 오픈한 데가 없습니다. 아무 제한 없이 들어왔다가 아무 제한 없이 나갈 수 있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우리 뭐 투자가들의 절반 이상이 미국 투자가들인데 뭐 자기 친정집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돌아가는 돈들 예. 이제 본국에서 펀드에 환매가 들어온다. 예. 그랬을 때 캐시에 대한 수요가 있을 때 이거를 언제든지 돈 뺄 수 있고 뭐 이런 데에서 ATM기에서 돈을 뽑는 거죠. 그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자금의 예. 유출입에 아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외국인 비중이 너무 높았다. 예.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금융시장이 완전히 개방돼 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크게 당하는 거고 또 예. 그게 이제 외국인이 매도함으로 인해서 블루칩이 떨어지면 인덱스도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 뭐 개인 투자가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도 덩달아 떨어지는 바람에 예. 이제 신용이 걸린 것들, 돈을 빌려서 산 것들이 담보 부족 계좌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반대 매매가 또 들어가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 현상이 아마 이번에 나타났기 때문에 코스피가 무슨 이제
이 확진자 숫자나 코로나19의 치료의 능력하고는 별개로 자본시장의 내재적인 우리 문제 때문에 이것이 확 빠져버린 뭐 그런 이유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 반대로 그러면 중국이 덜 떨어진 것, 아주 하락폭이 작은 것은 상대적으로 돈을 못 빼가니까 그런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폐쇄성이 있고요. 예. 그리고 금융시장이 개방이 아직 완전히 안 돼 있어서 외국인 비중이 한 2% 3%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 지금 중국 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금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QP나 RQP 같은 장기 투자가 기관 투자가 돈이 대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장기 투자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이 목적이 아니니까 돈을 그렇게 쉽게 빼지는 않는다는 게 하나 있었고 예. 안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중국은 우리처럼 뭐 프로그램 트레이딩이나 이런 것이 알고리즘 매매가 별로 없고요. 아.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고 중국이 가장 먼저 이제 구정 지나고 나서 주가가 대폭락을 했었죠. 그랬죠. 먼저 폭락을 해서 매를 맞았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정부의 대책이 중요한데 중국은 뭐 지금 각국은 이제 코로나19를 막는데 지금 뭐 정신이 없지만 중국은 이미 그 단계가 끝나고 경기 대책 쪽으로 이미 정책이 돌아섰죠. 예. 구체적으로 뭐를 부양하겠다고 하는 것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경기 하강에 대한 그 방비책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그 투매를 하지 않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대책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실 것 같고요. 1632님, 경증 환자는 격리 2주 후면 어차피 완치되어서 격리 해제되는데 확진 환자로 우리나라는 확진자 숫자를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닌가. 불필요한 공포심을 확진 숫자로 만드는 것 아닌가요?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또 그걸 계속 투명하게 공개를 안 하면 또 투명하게 공개 안 했다고 예, 무슨 불투명하다고 난리일 것 같아서 또 양쪽의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H리님은 바람 앞 등불 같은 한국 증시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주가 지수가 국민들과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건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윤성님은 앞으로 한국과 대만의 전망은 비슷할까요? 하셨습니다. 한국 증시의 하락폭과 대만 증시의 하락폭이 다르고 왜 대만이 우리보다 충격이 덜한지 궁금합니다. 예.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2개. 글쎄요, 이제 뭐 우리가 글로벌라이제이션 한 바람에 예. 시장을 금융시장을 한번 열었다가 다시 닫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닫게 되면 예. 이제 신용 등급의 하락이라든지 신뢰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누가 봐도 한국의 금융시장의 개방도는 좀 과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블루칩이라고 하는 삼성전자부터 한국의 블루칩의 일대 주주는 이게 전부 지분율로 보면 외국인들이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 지분이 57%인데 예. 그래서 이것이 과하죠. 과한데 이것을 이제 여하에 어떻게 이제 낮추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전략이고 방법이어야 되고. 예. 그래서 그것은 뭐 한번 정책이라는 것이 실행하고 나면 그 시위 떠난 할과 같아서 네. 주사 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IMF 위기 때 이렇게 그렇죠. 된 거죠? 완전히 예. 우리 100% 다 열어버린 거죠. 예. 그래서 뭐 주식 채권 선물을 완벽하게 다 열었던 이제 때문이고 그건 뭐 우리로서는 이제 세계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또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적절한 안전장치, 보호장치 또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서 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 와서 마음껏 장난칠 수 없게끔 이제 이 내부적인 레귤레이션을 만들어 놓는 거 예. 이런 것들은 약간의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우리가 이제는 좀 해야 시장이 안정화를 할 것 같고요. 예. 지금 대만하고 문제는 사실은 대만은 지금 거의 경제가 중국 본토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것이 중국이 깨지지 않으면 대만의 경제는 상대적으로 이제 안정화되는 예. 이런 것이 있고 또 지금 대만의 조립 가공산업, 뭐 IT 산업 같은 경우는 그 어셈블리 같은 것을 대부분 다 중국 본토에서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가장 빨리 코로나19를 회복한다고 하면 공장의 가동이나 어떻게 보면 영업의 재개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제 그걸 이제 반영을 한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죠. 중국이 빨리 일어섰으니까 이제 대만도 빨리 일어서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경제적으로 많은 그 대책을 내놨다고 하는데 어떤 정책들이 나왔나요? 그래서 중국이 그 경기 부양책을 쓰는데 2009년에 중국이 GDP가 한 15%에서 한 방에 6%로 반토막 이상이 났습니다. 예. 그럴 때 중국이 어떻게 했냐면 4조 위안을 퍼넣어서 바로 GDP를 12%대로 이제 올렸죠. 예. 그래서 그때 한 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전통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4조 위안이면 어느 정도 규모냐면 그때 중국 GDP가 한 30조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예. GDP 한 11%를 이 투자를 확 해버린 거니까 그게 이제 그 이후 5년 동안 이제 공급 과잉에 시달리게 했던 중국을 그래서 이번에 중국은 그 경기 부양을 하는 데 있어서 이미 그 지방성들 한 20개가 7조 7천억 위안, 그러니까 중국이 GDP가 한 100조 정도 되는데요. GDP의 한 7%에서 8% 되는 투자를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의 예. 내용을 보면 아주 재미난데 예. 딱 정해놨습니다. 7가지. 예. 그래서 5G 인프라 건설, 그다음에 그 특고압 설비, 그다음에 도시간 고속철도와 지하철, 전기차 충전소, 빅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공업 인터넷 요 7가지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특고압 설비는 뭐죠? 그래서 뭐 고속철도나 이런 것들이 가려고 하면 이제 고압에 이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중국은 1대1로 뭐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해외로도 송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특고압 35만 7천 킬로볼트 뭐 이런 정도의 예. 이 고압 전기 설비가 대체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5G, 전기차, 특고압 설비 이거를 GDP의 7, 8% 수준으로 앞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내수도 살아나고 건설도 좀 살아나고 그럴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참여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런 거에? 한국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요? 지금 예. 이 7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중국보다 잘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가요? 그래서 5G에서 세계 최강은 우리 삼성전자였으면 좋겠는데 하웨이가 1등입니다. 최강이라는 게 어떤 의미? 설비라든지 뭐 가격이라든지 예. 뭐 이런 측면에서 가성비 뭐 효율성에서 하웨이가 마켓쉐어도 1등이고 성능도 뭐 이게 세계 1등이죠. 예. 특히 5G의 이제 특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하웨이가 월등히 앞선 1등입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하웨이 같은 경우는 예. 뭐 정부가 뒤에서 서포트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인프라를 깔 때 예.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국산 제품을 먼저 써라. 이런 것이 묵시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특허 건수가 많은 기업인데 5G 그럼 반도체에서는 그런데 5G 기술과 관련해서는 하웨이가 세계 1등입니다. 밀리는군요. 엄청나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중국은 어떤 유의미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정책들이?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중국이 그 원죄를 저질렀으면서 반성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은 있지만 예. 오히려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이 바이러스가 우한의 바이러스가 중국의 4차 산업혁명 이거를 확 땡기는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차피 돈을 이제 질러야 되는데 그 지르는 것을 뭐 공장 짓고 무슨 전통산업에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5G에다가 이렇게 질러버린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국가가 강하니까 정부의 힘이 강하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5G가 되려고 4차 산업혁명이 되려면 5G 인프라가 가장 중요하고 예. 그리고 그것이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예. 통신 설비도 마찬가지지만 규모의 경제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금년에만 지금 기지국을 5G 기지를 60만 개 이상 이제 설치를 하고 예. 그래서 이게 뭐 6만 개 만들 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든다고 그러면 60만 개를 만들면 생산량이 2배가 되면 전자제품은 원가가 33%씩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예. 5G 설비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설비 투자를 하고 그 제품을 생산한다고 하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제품의 생산 단가가 대폭적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투자비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서비스의 비용이 통신회사들이 같이 줄게 되는 거죠. 근데 이쪽 방향으로 5G랄지 전기차랄지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한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은 자유주의 시장 경제라서 정부가 만약에 어떤 특정 산업에 대규모로 그쪽으로만 몰빵해서 우리는 하겠다라고 하면 아마 그것도 유권자들의 반응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예. 뭐 서방은 포퓰리즘 때문에 망하고 예. 이 사회주의 국가는 이제 통제 때문에 예. 통제 와중에서 이제 부패 때문에 망한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가적인 총력을 모아서 미래 산업의 한 방향으로 집중해서 가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예. 그게 이제 이해관계자 집단들이 이제 관여를 하게 되면 예. 이 만원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민경으로 봐서 액션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이제 국가의 10년대계, 100년대계는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가 예. 이게 오게 되죠. 그러니까 100조를 1조 사업씩 뭐 100개에다가 나눠서 주면 그게 흐지부지 다 쓰여져 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물론 이제 잘 돼야 되겠지만 100조를 한 30조짜리 서너 개에 나눠주면 그게 만약에 그게 맞는 길이라면 그쪽으로 가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또 특혜 시비도 있을 것 같고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예 민주주의 국가가 또 그게 좀 그러네요. 중국에서도 미국처럼 이 재난 소득 같은 거 이 현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거 이런 정책도 발표를 했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거, 예. 그것은 했고 전체적으로 국민들 우리처럼 뭐 미국처럼 예. $1,000씩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예. 그 대신 이제 중국은 그 기업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소기업들 이런 쪽에 대해서는 그 자금을 빨리 대출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것, 그다음에 텍스를 이제 6개월 동안 면제해 주는 것, 예. 뭐 이런 조치들을 눈에 보이게끔 빨리 시행을 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뭐 14억에 대해서 다 돈을 얼마를 준다 이런 건 아니고요. 예. 그 소장님 블로그에 그 코로나 한국 같은 경우에 코로나19의 세 번째, 네 번째 타격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거 쓰셨잖아요. 네.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타격이 이게 뭐죠? 그래서 뭐 미국하고 유럽 기업들은 우리 한국이 겪었던 자가격리에 따른 소비 절벽 또 이제 그걸로 인해서 공장과 사업 폐쇄, 조업 중단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그런 문제가 우리는 1, 4분기에 나타나지만 미국과 유럽은 2, 4분기 혹은 3, 4분기에 나타날 확률이 높아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로 봤을 때는 이제 중국의 부품 소재로 이제 수급 차질 때문에 1차 타격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제조업에 또는 자가격리로 인한 조업 차질이 2차 타격일 것이고 예. 지금 이제 자가격리, 사회격리 때문에 나타나는 우리 소비 절벽이 3차 타격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4차 타격은 지금 우리가 예. 100개 이상의 나라로부터 입국 금지를 당했고 이것으로 인한 이제 수출 부진 감소, 수출 타격이 4차 타격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2개는 겪어갔지만 앞으로 2개, 뭐 내수 소비 절벽, 이 수출의 격감, 예. 이걸 이제 어떻게 할래? 그리고 우리로서는 뭐 빨리 대책을 사실은 세워야 되는 거죠. 이게 1분기 숫자가 나오는 4월 정도 되면은 또 한 번의 어떤 충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 숫자를 딱 보면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하고 비교가 좀 될 것 같은데 임형섭 님이죠. 일본의 올림픽과 한국 경제와의 관계를 알고 싶어요. 이런 말씀하셨는데 관계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올림픽의 개최도 쉽지 않을 뿐더러 예. 뭐 과거 같으면 한일 관계가 좋았으면 여러 가지 관광객의 뭐 교류라든지 또 일부 경기의 뭐 개최 시어링 이런 게 가능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서로가 소닥 보듯이 하는 상황이고 예. 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서적으로도
뭐 일본하고 뭔가 협력을 해서 한다는 것이 일본이 하는 행태를 보면 그걸 우리가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런 실질적으로 아마 경제적인 효과 예. 올림픽에 이것은 이번은 이제 물 건너간 것 아닌가. 예. 조금 그 효과 이펙트를 좀 낮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주최국의 효과는 원래 많이 봤으니까요. 경제 효과는. 그렇죠. 우리가 근데 일본에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일본이 저렇게 아베 정권이 저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 우리가 좀 그래도 협상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은 뭐 이제 속 좁은 사람들의 생각을 같이 싸워올 거냐, 예. 아니면 이제 속 넓은 우리가 예. 조금 더 크게 보고서 이 두 번째 수, 세 번째 수를 생각하고 바둑을 둘 거냐, 이제 그것의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그 사이 우리한테 했던 많은 짓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고 보고 예. 있었고 뭐 수없이 이제 보고 있던 건데 우리가 상대의 수도 패도 다 알고 있지만 이제 찌르면은 우리가 이게 갑자기 사실은 우리가 확 올라오는 것을 쉽게 참기가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지금 뭐 일본이 하고 있는 것들을 놓고 보면 그래서 저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가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예. 이제 냉정하게 예. 뭐 사실은 독도 문제도 그렇고 그렇지만 점유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일본하고 중국이 생각고 열독하고 그 난리를 치지만 뭐 중국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게 애들이 심심할 때마다 정치적으로 이제 그걸 이용을 했을 때 예. 이제 우리가 국민 정서적으로 뭐가 이제 반응이 있지만 결국은 저는 좀 냉정하게 보고 일본의 정치인들의 정치적 이유로 이제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상부시해버리든지 예. 뭐 결과 달라질 것이 없으면은 조금 냉정하게 붙어야지 감정을 섞어서 일본을 바라보게 되면 일본하고 같은 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것은 뭐 문제도 풀기 어려울 뿐더러 조금 답답한 구석이 생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600억 불 통화 수합 관련해서 저희도 좀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5336님 600억 불 수합 협정 체결이 고가격으로 높은 가격으로 외화 탈출을 부추기는 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새로운 시각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럴 가능성 없어 보이고요. 우리 예. 외환보유고가 4천억 불이 넘기 때문에 과거에 뭐 우리가 금융위기, 외환위기 또는 이럴 때하고는 차원이 다른 우리가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자체가 이 우리 내부적인 산업의 붕괴나 내부적인 시스템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으면 그것은 돈이 완전하게 다 뽑아나갈 수 있지만 예. 이것은 이제 한국에도 보면 세계 지금 포춘 500대 기업들이 열 몇 개씩 있는데 이 기업들이 망한다 그러면 세계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펀드멘탈한 이슈보다가는 지금 한국에서 돈 빼가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단타의 해지성의 자금들이고 예. 이 자금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게 해지 자금이 뭐 어떤 나라를 외환위기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것은 98년에나 있음직한 일이지 예.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지금 우리로 놓고 보면은 뭐 600억 불이 이게 심리 안정에는 뭐 도움이 되지만 예. 우리가 그것까지도 빌려서 써야 될 만큼 그 외환의 위기가 올 수 있냐. 지금 우리 경제적인 상황이나 여건들을 놓고 보면 이번에 이것은 마찰적인 예. 달러 수요지 구조적인 달러 수요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뭐 적절한 타이밍에 통화 사업을 통해서 그 투심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는 뭐 굉장히 유효적절했다. 예.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있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뭐 한국 주식 팔아가지고 돈 들고 나가는데 이게 없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돈을 못 주냐?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뭐 그건 조금 기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아까 그 우리 경제 성장률이 0.8% 정도로 예상한다라고 어떤 외국 기관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코노미스트들은요. 예. 뭐 한 해 좋아지면은 낙관의 오류가 있고 네. 나빠지면 이제 비관의 오류가 있고 그래서 상황이 나쁠 때는 더 나쁘게 부르는 사람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언론의 주목을 받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게 GDP가 뭐 14% 40% 마이너스 나왔다고 하면 예. 그것은 무조건 V자 턴이다. 어떤 정부든 그것을 좌지할 수 없고 예. 마이너스 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부의 재정 지출이든 뭐든 그것은 더 세게 나온다.
그래서 지금 뭐 0. 얼마 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이후의 대책을 감안하지 않은 이제 그 예. 수치이고 예. 정부가 뭐 10조를 만약에 20조를 지금 우리 같은 경우 50조 얘기를 하지만 예. 그걸로 부족하다 그러면 이 100조를 쓰겠다. 에머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GDP의 5% 가까이 된다고요? 예, 그러네요. 1,800조 원 정도. 그렇죠. 예. 그러면 뭐 이게 이 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뭐 물론 후유증이 당연히 있겠지만 예. 재정 지출의 폭 규모 강도가 이 GDP의 숫자는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고 지금 뭐 전 세계가 다가 그 재정을 통한 성장률을 맞추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서방의 특히 이코노미스트들의 경우들은 그 한국이나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예측에는 유독히 짜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과거에도 맞았냐를 놓고 보면 다 틀렸습니다. 맞습니다. 예. 항상 이제 그 낮게 보고 그걸 왜 이렇게 낮게 받고 안 맞았나 그러면 나중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숫자를 거짓말했다. 뭐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그렇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노골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한국도 뭐 외국인 투자가들 항상 얘기하는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뭐냐. 예. 뭐 정보의 투명성이 떨어진다. 무슨 가버넌스가 어떻다. 뭐 항상 그걸 뭐 30년 동안 계속 얘기를 한 거죠. 아니 본인들은 트럼프 뽑았으면서 뭘. 그렇죠. 그래서 뭐 다른 나라에 대한 얘기들은 그 정확하게 답이 없는 것이고 예. 그 자기네들도 특히 이제 IB의 예측치는 자기 장사 속과 관계가 밀접하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을 일으켜서 B를 받으려면 나쁘기 때문에 팔아라는 시그널을 주려면 네거티브한 비율을 주는 것이 좋죠. 예. 좋고 나중에 가서 3개월 지나가서 정부 정책을 봤더니 이번 다시 올려야 되겠다. 0.8%에서 1.8, 2.8로 올리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숫자는 조금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된다. 그 배경이나 의도를. 결국은 이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우리 발목을 세계 경제 발목을 짓누를 것이냐 잡을 것이냐 그게 근데 이거를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요. 예. 우리가 굉장히 공포스럽긴 하지만 이미 답이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참고서가 있는 거죠. 중국은 우리보다 먼저 발병을 했고 지금 안정화를 이미 시켰어요. 그래서 그 자세히 봐야 되는 건 우한이 언제 어떻게 끝나냐 이게 중요해요. 우한이 언제 그렇죠. 어떻게 끝나냐. 그게 끝나는 것이 핵심. 중국도 전체 뭐 확진자의 70% 사망자의 96%가 우한 사람들이에요. 그 지역이 그런 거고 그래서 그 예. 지역이 언제 끝나를 봐야 되는데 중국이 보면은 그 3월 20일 날 확진자가 피크를 칩니다. 그래서 예. 이게 이제 중국 정부가 이동 통제를 하고 나서 25일 된 때고 예. 그리고 3월 30일 언저리 요즘이 되면 2월이죠. 2월. 예, 2월 20일 날 피크 치고. 예. 예. 그리고 거기다가 10일이 더 들어간 상태에서 예. 완치자의 숫자가 확진자 숫자를 넘어갑니다. 2월 그래서 말쯤에. 대략 그래서 놓고 보면 그 정부가 손 들어서 통제를 시작하고 나서 이 확진자 숫자가 그 증가 폭이 둔화되는 것이 한 25일, 한 3주에서 4주 정도. 네.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그 한 10일 정도도 한 35일 정도면은 이제 안정화 단계에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중국의 통제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서방 세계는 요보다가는 한 2배에서 3배 정도 시간을 더 잡아야 통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한 50일에서 한 70일 뭐 3배라고 그러면 한 75일에서 한 105일 정도 보면 그 3배라고 놓고 보면 5월 9일에서 6월 10일 정도가 되면 중국의 경우로 가정을 한다면은 예. 아마 확진자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피크를 보이고 6월 10일 정도 되면 이제 완치자 숫자가 확진자보다도 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좀 대비를 해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통화수합이 뭔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통화수합은 그냥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달러 마이너스 통장. 제가 표현을 잘 했죠. 예. 정확하게 하시죠. 예. 달러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래서 굉장히 좀 불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 1337님 지금 주식에서 외국인 물량을 개미가 다 받아내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요새 신규 계좌 개설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학습 효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98년, 2008년에
그 엄청난 샥을 겪으면서 내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이제 떨어졌을 때 여윳돈이 있으면은 이것은 이제 사두면 번다. 이런 이제 학습 효과 때문에 막 개인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 개인들 같으신 경우는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싶고 뭐 이게 미국도 그렇고 뭐 전 세계 다 그렇지만 경제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염병이 만들어낸 공포 그 네. 공포가 다시 만들어낼 이제 경기 침체 그렇죠. 그것이 두려운데 문제는 거기에 이제 정부라는 강력한 보이는 손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98년이나 뭐 2008년처럼 그렇게 심한 샥이 아니라고 하면 이번이 이제 10년 만에 한 번 온 위기이면 분명하지만 예. 거꾸로 생각을 하면 10년 만에 한 번씩 그 오는 이제 그 재택의 기회가 될 수도 이럴 있다. 수가 있는 거죠. 예. 최종옥님은 해외 진출 기업에서 오는 리스크가 크게 오지 않을까 걱정하셨는데요. 해외 공장들이 연달아 5월 스톱되는데 거기에 따른 불안감이 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외 진출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우리 플랜트 공장, 설비 공장들 뭐 진출한 건설 회사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거기에서 무슨 뭐 수주가 중간에 중단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까? 뭐 수주가 준 거 이미 네. 우리가 나가 있는 것은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나갔을 거고요. 예. 우리 이제 뭐 건설업도 중동에 지금 포션이 별로 크지가 않고 지금 우리 뭐 제조 공장들은 뭐 중국하고 베트남 쪽이 네. 이제 주류기 때문에 다행히 베트남은 뭐 상대적으로 좀 안정화돼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통제를 해서 가동을 못한 것이지. 예. 근데 이제 정부가 지난주부터 보면 대대적으로 공장 가동을 독려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정도 시간 이 안쪽에 아마 가동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그거에 대한 충격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도 있다. 결국 이제 우리 경제 정책이 제일 문제일 것 같은데 이경수님, 덤덤이님, 우리나라 경제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 돈만 풀어서는 안 된다. 금리나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국도 비슷할까요? 그래서 뭐 아까 일본 같은 경우에 숫자 얘기를 하고 우리도 예. 솔직하게 숫자를 많이 내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지만 예. 결국은 뭐 병은 자랑하고 돈은 숨어서 쓰라고 그런다고 사실은 병은 조금 과장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 한국처럼 뭐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빨리 찾아내는 것 사실은 중국이 그렇게 사회적 통제력을 갖고 그렇게 실시를 하는 바람에 이제 25일 만에 잡은 거고 예. 우리도 그렇게 병에 대해서는 좀 과하게 대응하고 지금 뭐 한국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재정 정책의 경우는 이 머뭇거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우리가 누가 봐도 이건 위기라고 하면 미국도 지금 뭐 거의 GDP의 5.5% 가까운 돈을 한 방에 퍼넣고 중국도 지금 7%, 8% 가까운 돈을 한 방에 퍼넣는데 예. 우리가 지금 50조 크다 그러지만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본다 그러면 그 50조가 그렇죠. 큰 예. 돈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전 세계가 다 GDP의 5%, 7%, 10% 돈을 푸는데 예. 우리만 2.5% 풀면 어떻게 되냐. 이제 물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만 피를 보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예. 그래서 뭐 우리 내부적인 수요도 그렇고 글로벌한 환경에서도 지금은 재정이든 금융이든 이것을 머뭇거릴 때는 아니고 좀 과도하다 싶을 때 정도로 액션을 하는 것이 이게 맞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 지금 만약에 들어갈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하여간 꼭 기억해야 될 변수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뭐 빅스 지표 안정성이 가장 중요해요. 빅스. 그래서 예. 그 시장의 변동성이 중요한데 지금 뭐 미국이 저렇게 돈을 퍼놓고 유럽이 그렇게 돈을 퍼놓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불안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돈 퍼놓는 데다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 예. 첫 번째는 병치료 제대로 해라. 그걸 잡는 것이 발본 세권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이나 유럽의 확진자 숫자가 언제 줄어드는지 이거 하나 모니터링 해야 되고 예. 두 번째는
이게 사회적 격리가 언제 끝나냐. 그래서 식당에 계엄률이 몇 % 되냐. 예. 이 두 개 수치가 답일 것 같아요. 확진자 숫자, 식당 계엄률. 그렇죠. 예. 그 두 가지 숫자를 정부가 보여주면 예. 그건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오는 걸로 보십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최경영의 경제쇼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주말에는 세상에 이기 따따블로 되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가 있죠. 내일 토요일 오전 11시 유튜브, 그리고 본방은 일요일 오후 5시 5분 KBS 1라디오에서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기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말 같은 말